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경민 교수가 주장한 서울 집값 상승 도미노론 과연 맞는 말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집값 오른다는 얘기보다 지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먼저 김경민 교수의 주장입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강남은 이미 너무 비싸서 거래가 줄었고 이제 강북과 중저가 아파트들이 오르는 상승 도미노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도 있습니다. 25평 국민평형이 9억 정도 하는데 대출 6억에 자기 자금 3억 원 보태면 살 수 있다 보니 실수요가 몰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로 대부분 3억 원 정도 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2027년 이후에는 공급 절벽이 올 거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1만 호도 안 된다. 이런 경고도 했죠. 겉으로만 보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고금리 고착 시대입니다. 과거 분당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이 효과를 본 건 저금리, 유동성 확대기였습니다. 그때는 돈 풀면 사람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1위, PF 대출은 연쇄 부실 위기. 이 상황에서 단순히 공급만 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건 솔직히 옛날 교과서 이야기일 뿐입니다. 둘째, 지금 시장은 이미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 경매 급증, 전세대출 규제 강화, PF 연쇄 부실. 이런 상황에서 거래 몇 건 늘었다고 상승 도미노라 부르는 건 사실 착시 효과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대응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정부 정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강한 대출 규제입니다. 이재명 규제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대출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영끌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둘째, LH 직접 공급입니다. 민간 건설사 손에만 맡기던 구조에서 공공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분양가를 통제합니다.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죠. 셋째, 2026년 다주택자 세금 혜택 폐지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주던 각종 감세 혜택을 없애고 보유 인센티브를 차단합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넷째, 세종시 수도 이전 카드입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서울 집중을 분산시키겠다는 장기 전략입니다. 이런 정책 패키지는 단순한 공급론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의 상승 도미노론은 일부 거래 데이터를 근거로 한 단기적 분석일 뿐입니다. 지금 시장은 고금리 고착, 금융위기 압박, 정책 패키지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집값은 상승 도미노라기보다 정책과 금융 환경에 따라 구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 LH 직접 공급, 다주택자 세금 강화, 수도 이전까지 묶어내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공급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부채 축소, 금융 안정,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입니다. 이게 없다면 어떤 공급도 어떤 분양도 결국은 또 다른 거품을 만들 뿐이죠. 여러분, 집값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과 정책, 세금과 인구 구조까지 모두 얽혀있는 복합 구조입니다. 지금은 착시 도미노를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본질을 짚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